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TF의 한동훈입니다. 네, 보니까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대인 출신 사업가. 사실 월가와도 유대인은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흔히 유대인 혈통들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는 뭐 워렌 버핏이 있겠고요. 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등 같은 이런 훌륭한 기업가들도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이스라엘 기업가들이 소식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아마 언급된 기업인 것 같은데요. 바로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이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입니다. 이 위즈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인수 금액이 대략 230억 달러, 원화로 한 32조 원 정도 되죠. 구글이 진행했던 M&A 규모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구글은 현재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마켓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1, 2등을 하고 있고 그와는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는 3등 업체입니다. 이번에 위즈 인수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더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위즈 입장에서는 2020년에 창업을 해서 5년 만에 정말 소위 초대박을 터뜨린 거죠. 이미 올해 초에 이미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이 회사의 밸류가 120억 달러로 밸류를 측정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레이징은 이제 1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올해 AI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런 테크 기업 중에서 하이 밸류를 받은 몇 안 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파운더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CEO인 아사프 라파포르트라는 분 외에 4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학교도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일단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즈라는 회사는 이스라엘 배경을 갖고 있지만 미국 회사인 거죠. 이들은 위즈 이전에도 사이버 보안 업체인 아달롬이라는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3억 5천만 달러에 팔았던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아달롬이라는 사명도 이스라엘 말로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 회사긴 하지만 이 수뇌부들은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만큼 뭐 유대인들의 맨파워가 참 대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유대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기업이라고 하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즈 같은 기업 말고도 또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위즈는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파운더들이고, 예. 제가 말씀드릴 기업들은 이스라엘 자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한국 분들한테는 많이 생소할 수는 있지만, 과거의 세대를 돌아보면은 혁신 기술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뭐, M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1989년도에 USB를 처음으로 이 드라이브죠. USB 드라이브를 처음 만든 회사였고요. DSP 그룹 같은 경우는 1989년도에 최초로 전화기 자동 응답 머신을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라는 회사는 상당히 유명하죠. 사이버 보안 회사 중에서도 거의 1세대로 통하고 있고요. 저희가 웹사이트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것 중 하나가 윅스죠. 윅스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기업으로 최근에 구글에 팔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뭐 AI라든지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전기차 등 최신 혁신 기술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많이 혁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M&A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개인 투자들보다는 보통 일부의 벤처 투자자, 기관 투자들이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해서 상장에 따른 큰 차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기업에도 같은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데 이스라엘의 이런 텔 아비브 스탁 익스체인지에는 그 규모가 되게 작죠. 근데 여기에 똘똘한 테크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향후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M&A의 투자 대상이 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은 거기에 따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례만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웨이즈는 구글이 인수를 했고요. 스마트폰 듀얼 렌즈 기업인 콜 포토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및 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술 가진 멜라녹스는 엔비디아가 인수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기업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스라엘 출신 사업가나 기업인들이 이렇게 남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 뭐 저희가 어릴 때 뭐 탈무드나 랍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들의 강점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 이스라엘이 뭐 글로벌 테크 에코시스템 경쟁력 세계 순위 4위, 그리고 스타트업 경쟁력 순위는 3위인데,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개수가 6천 개가 넘고요. 매년 700개의 기업이 나오고 있고, 1인당 스타트업 개수로 보면은 단연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이러한 요인들은 솔직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인 교육은 상당히 유명하죠. 탈무드식 발상이라고 하는데, 질문과 토론에 익숙하면서 좀 약간 뭐 창의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유대교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은 13세가 된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성인식을 막 하면은 주변에 막 지인들이 모여서 성인식을 축하를 해주는데 그 보통 축의금을 줍니다. 근데 이 축의금이 저희가 생각하는 설날 용돈이 아니라 거의 그냥 결혼식 하는 그런 축의금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막 수만 달러, 많게는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큰 목돈이 13세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많은 스타트업, 이런 탈무드 같은 뭐 교육과 더불어서 스타트업 기업,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1990년대에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많은 기술자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레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구소련의 많은 테크 기술자들이 들어왔던 것이 큰 특징이 되었고요. 또한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분쟁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방위 산업이 되게 발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방위 산업은 결국은 고도의 테크 산업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그 테크 산업의 발전을 기결이 됐었고 또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GDP의 5% 이상을 R&D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3%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상당히 스타트업의 성지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력이 많은 이스라엘 기업, 사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투자할지도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베이스를 둔 기업을 미국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는 나스닥 100 지수에는 이스라엘 기업이 없고요. 테크 지수에도 미국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시장에 더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ETF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EIS라는 ETF가 있고 ITEC라는 ITEQ라는 ETF가 있습니다. EIS 같은 경우는 MSCI 이스라엘 지수 전체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테크의 기반보다는 테크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테크 이외에 이스라엘 전체 지수, 금융이라든지 뭐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ETF고요. 두 번째 아이테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테크 기업, 그러니까 혁신 테크 기업에 투자한 ETF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점차 조금 완화된다면은 이런 이스라엘 ETF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동훈 앰플리파이 TF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